안녕하세요, 벤포랩의 벤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구입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영상들 많이 보시면은 뭐 미러리스도 있고 이런 똑딱이라고 얘기하는 되게 심플한 그런 스타일의 카메라도 있고 DSLR도 있고요. 그리고 DSLR도 되게 여러가지 브랜드들이 많죠. 카메라의 어떤 형식에 따라서 카메라를 구입하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영상들이 많았는데 전 좀 다른 시선에서 카메라를 고르는 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저는 화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는 뭐 필요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실제는 내가 어떤 화각을 많이 쓰는지 그거를 제일 먼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각은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그 시야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건데, 보통 브랜드들에서 뭐 한 24mm에서 105mm 정도가 표준 줌 규격으로 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렌즈가 교환되지 않는 방식들도 그 정도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조금 더 짧거나 조금 더 넓은 미리수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가장 쉽죠.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흠은 그거죠. 렌즈가 좀 어둡다, 그리고 렌즈가 좀 볼품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걸 장점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 카메라 사실 때 화소수를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소가 높으면 물론 좋습니다. 고해상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 더 많은 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거의 대부분 업로드를 SNS에 할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컴퓨터로 외부로 보내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일반인들의 경우에 A4 용지 혹은 A3 사이즈 정도 되는 사이즈를 프린트 하시는 경우가 1년에 몇 번 안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화소수를 좀 낮은 걸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최신형 기종이 아니라 나온 지 좀 된 기종을 더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유도 있어요. 화소수가 뭐 4천만 화소 이상 되는 카메라나 2천만 화소대 카메라나 실제로 컴퓨터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 이유는 다들 JPG로 쓰실 거예요. JPG는 웹용으로 쓰기 때문에 색상 정보가 256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4천만 화소 이상 고화소로 찍어도 JPG를 쓰면은 256으로 보일 거고요. 그리고 더 낮은 화소로 찍어도 256으로 보일 겁니다. 아마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색상 정보하고 화소수, 그리고 뭐 컬러 레인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색상 정보가 얼마큼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따지게 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전시라든가 정말 그런 광고 촬영들, 색감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생각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더 상업사진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고려할 사항이신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우리 일반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하셨을 때 대부분 많은 비율을 바디에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그거보다는 바디 등급을 좀 더 많이 낮추시고 그 다음에 렌즈에다 좀 투자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줌이 있고 그 번들 렌즈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고가 라인의 렌즈들도 많이 나오지만 정말 실사용해서 좋은 그런 등급의 렌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렌즈들이 그런 게 많죠. 뭐 캐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는 뭐 50mm 0.4도 있고요, 28mm 뭐 0.4, 0.8 뭐 이런 렌즈들도 있는데, 너무 고가에 비해서 저가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렌즈군을 가져보시는 거, 그리고 밝기가 좀 밝은 렌즈를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카메라가 들고 다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장비에 대해서 서로들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신상품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희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신데요. 정말 촬영하는 게 좋으시다라면 조금 더 바디 등급을 낮추고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렌즈 구성을 가져가는 구매 리스트를 작성을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 무슨 카메라 쓴다, 혹은 저 카메라 얼마짜리인데, 이런 것 때문에 더 신상품, 더 고가의 장비를 또 원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뭐 저는 그것도 취미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한 1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관리를 잘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크게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렌즈 구성에 대해서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줌 렌즈로 촬영을 하시고 나서 포토샵에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재밌는 거는 특정 구간대 미리수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렌즈라고 해서 이제 화각이 변하지 않는 렌즈들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3mm, 뭐 28mm, 35mm, 뭐 50mm, 뭐 70mm, 뭐 85mm, 105mm, 뭐 되게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나오지만 그냥 특정 미리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특정 미리수들이 결정된 이유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무의식 중에 줌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미리수 언저리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 줌 렌즈를 가지고 촬영하시다 보면 내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렌즈 미리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셔서 그 렌즈를 먼저 단렌즈로 구입을 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렌즈 선택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렌즈는 또 단렌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밝은 렌즈 밝기를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뭐 여친 렌즈 해가지고 이제 배경이 아웃포커싱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만큼 잘 되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단렌즈 구입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꼭 풀프레임이라고 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 바디가 간지야라고 했었지만 요즘은 크롭 바디용 렌즈들도 저는 구성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그 부분만 생각하셔서 풀프레임 비싼 바디를 고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디를 좀 저렴하게 사시고 렌즈를 하나 더, 한두 개 더, 두세 개 더 가지시면 훨씬 더 사진 찍으시는 데 있어서 풍성해지고요. 솔직한 말로 지금 본인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진에 그냥 색 보정 정도만 하거나 뭐 합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신다면 바디 등급을 최대한 낮추시는 것도 저는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달리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바디에서 얼마만큼에 대한 영상 촬영 기능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해서 알게 되면 다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델이 오디 마크2인데 이걸로도 충분히 잘 찍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고 다음 기종을 선택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여담이지만 메인 카메라로 쓰고 있는 건 이제 디지털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백 같은 경우는 가격도 너무 고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렌즈도 되게 고가이고, 그리고 이제 촬영하고 나온 데이터도 되게 고해상의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로 촬영한 걸 보고서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별 차이가 안 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데이터가 되게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세세한 작업을 해서 아웃풋, 출력물을 냈을 때는 정말 되게 깜짝같이 작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화점 외벽 같은 데나 실외 광고, 5개 광고라고 하죠. 그런 광고들에 출력하는 부분들은 또 디지털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장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화각을 먼저 결정하시면 좋다고요. 그래서 여행용 사진, 아니면은 뭐 자기가 음식 사진을 많이 찍으신다던가, 그러니까 일상에서 많이 쓰시는데 불편 없게끔 똑딱이 카메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미리수에서 부족하시면 그 다음 기종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처음 투자를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해서 즐거운 촬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도 더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 이제 영상 촬영 때문에 이런 DSLR 카메라들도 렌탈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보다 렌트해서 뭐 12시간 내지 24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어서 뭐 2470 렌즈라든가 뭐 70-200 렌즈들을 간접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70-200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진 않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1년으로 봤을 때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미리 예약을 잡고서 렌탈해서 사용을 하는 게 지금 저한테는 좀 유리한 방법이고요. 그렇게 비싼 렌즈를 단지 어떤 워너비라고 갖는 것도 물론 방법이겠지만 사용해보고 구입하시고 꼭 필요하신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짜 렌탈 요즘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카메라를 사용할 때 보통 이제 제가 수동 매뉴얼 모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지금에 와서는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카메라가 어떤 형태로 바뀌던지 뭐 어떤 포맷이 됐던지 제가 수동으로 썼던 게 조작에 대한 불편함은 있지만 장비가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촬영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기본 카메라에 설정되는 설정값들을
기본으로 해놓고 나서 내가 후반 작업에서 뭐 요즘 라이트룸이라든가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색감을 만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드는 생각은, 장비가 바뀌어가지고 사진 톤이 달라졌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현업에 계신 모 형님께서는, 지인이라서 조금 마음이 걸리긴 하지만, 카메라를 바꿀 때마다 전화하세요. 아, 이게 이 색감이 안 나서 내가 이걸 못 바꿔. 이걸 바꾸면 저게 안 돼.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해서 막 구형 중고로 이거 어디서 파는지 막 이렇게 백방으로 알아보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늘 말씀드려요. 그런 설정값들 혹은 그런 톤에 대해서 후반 작업으로 만들어 놓으면 기종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물론 각 제조사가 주는 그 렌즈가 주는 그 느낌까지는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정해놓은 사진의 어떤 톤이라든가 느낌은 후반 작업에서 좀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하시는 게, 장비가 나중에 바뀌더라도 사진 톤이 많이 바뀌시지는 않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야기가 어떤 화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화각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각이 결정이 되면 어떤 카메라를 사용을 하시는지는 정말 그냥 개인의 취향이신 것 같아요. 용도에 맞는 카메라를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선택이 어려우시다면 편한 거 쓰세요. 편한 거. 편하고 가볍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행 가거나 그냥 놀러 갈 때 카메라 안 들고 가는 게 소원입니다. 요즘 이렇게 핸드폰 너무 잘 나오잖아요. 핸드폰으로 찍고 이러면은 나중에 SNS 하고 이러기에는 충분한데, 다만 아쉬운 건 나중에 이제 컴퓨터로 불러왔을 때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아무래도 같은 4천만 화소라고 하더라도 들어가 있는 센서가 다르고요. 그 센서가 다르기 때문에 안에서 주는 색상 정보가 달라서 내가 얼만큼 만질 수 있느냐가 거기서 좀 결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많은 작업을 좀 요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좀 큰 카메라, 쉽게 얘기해서 큰 카메라죠. 네, 좀 고급 카메라로 가셔야 되는 거고, 난 좀 그냥 가볍게 촬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가벼운 카메라, 작고 쓰기 편한 카메라를 쓰시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저도 갖고 싶은 똑딱이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니에서 나온 RS100 시리즈를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렌즈 화각도 쓰는데 되게 불편함이 없고요. 그리고 충분히 렌즈도 밝은 편이기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조작이 쉬워서 빠른 타이밍에 빠른 대처로 찍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려고 해도 어플 키는데 시간 들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내가 카메라를 항상 켜서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상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찍는 사람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마 그 기자분들 카메라에 대해서도 저도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자분들처럼 그렇게 찍는 게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 요즘 카메라가 켜지는 정도는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다른 해석으로 카메라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워낙 두서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각을 제일 먼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렌즈의 밝기, 그리고 예산을 잡으셨을 때 비중을 다양한 렌즈를 사시는 거 있어서 좀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디는 조금 더 구려, 예전 바디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 뭐 도구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많이 찍으시고, 그리고 좋은 사진 만들려고 많이 고민하신 분들이 훨씬 더 좋은 사진을 남길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요즘에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셔서 기자분들이 되게 막 이렇게 연사로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소형 스트로보도 달아서 찍으시고, 그거에 관련돼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좀 고민해보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그 컨텐츠도 한번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댓글, 구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왕이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의 컨텐츠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벤이었습니다.